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우리. 그렇지. 좋아. 이렇게. 아주 좋아. 우리 이렇게. 아니, 이렇게 해야 돼. 아니, 뭐 그냥 이런 거 보겠죠. 뭐요? 아니 오늘 이거 저 영상 찍는 거 네네. 편안하게 좀 하셔야. 네네. 그 대표님 이렇게 어리버리 하시면 안 되는데. 이거 여기다 이렇게 둬도 돼요? 자연스럽게. 네네. 네. 자 이제 100세 시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뭐 그렇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은퇴를 하고 나서 시간이 너무 길어요. 그럼 그 준비를 해야 되는데 준비를 잘 하는 사람이 많지 않고 마무리를 또 잘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준비를 좀 해 오신 분들이 그 돈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것 가운데에서 401k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미국에서는 우리 한인 가운데에서는 미국 사람들까지는 조사 안 해봤는데 한인 가운데에서는 거의 최고의 전문가이십니다. 브라이언 리 대표 모시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좀 편하게 좀 네, 뭐 네, 보시는 네. 분들도 편안하게 진행해야 또 이제 뭐 끝까지 보시니까 중간에 보다가 네. 끊거나 뭐 이러지 않으시니까. 자 일단 미국에서는 뭐 따로 은퇴한 다음에 그러니까 직장을 그만둔 다음에 퇴직금 이런 게 없잖아요 보통. 그렇죠. 일반적으로 뭐 이 회사도 퇴직금을 그렇죠. 준비해갖고 뭐 직원들 준다거나 이런 건 아니죠. 저희 아메리츠 파이낸셜도 네. 401k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코로나 19 때문에 직장을 이제 임시로 그만두다가 아예 이제 뭐 직장을 옮겨야겠다라든지 네. 그만둬야겠다든지. 그러니까 401k들이 이제 들어가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문의를 저한테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 401k 관련돼서 롤오버라든가 이런 질문들이 많으셔서 오늘 네. 편하게 한번 그 말씀을 좀 나눠보시는 걸로 하시죠. 네네. 그럼 일단 그만뒀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401k는 그 회사를 통해서 제가 가입한 거잖아요. 일반적으로 회사를 이직을 하시게 되면 네. 이제 401k를 갖고 계시면은 뭐 두세 가지 방식이 있어요. 첫 번째는 그 회사의 플랜을 그대로 두시고 관리하시는 방식도 있고. 아,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렇죠, 많이. 그렇죠. 네. 아. 법적으로는 뭐 꼭 가져가셔야 되는 의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네. 방식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일반적으로는 본인들의 개인 은퇴연금, 즉 IRA라고 부르는 IRA 어카운트를 롤오버를 한다고 합니다. 아, 옮긴다. 그렇죠. 롤오버 한다. 401k에 제가 이제 론이 있어요. 예를 들어. 네, 네, 네. 그런 그러실 수 있죠. 경우에도 뭐 큰 상관없이 그냥 옮길 수도 있고 뺄 수도 있고 그런 건가요? 지금 다니는 회사에 있는 플랜에서 론을 받으셨으면 어려워서라든지 뭐 그렇죠. 돈이 갑자기 필요해서라든지. 네. 회사를 이직하시면 그 론을 페이백을 하셔야 되는 룰이 있어요. 네. 2015년 전에는 60일 이내에 모두 갚아야 됐어요. 2015년 15년 이전에는 네. 60일 이내. 네. 상당히 시간 안 주고 촉박하죠. 빡빡했네요. 그렇죠. 네네. 이제 지금은 많이 바뀌어서 당해년도에 세금 보고, 개인 세금 보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20년 7월이지 않습니까 지금? 네네. 제가 올해 만약에 회사를 그만뒀다. 근데 론이 만불이 있다 그러면 내년도 4월 15일 또는 개인 세금 보고 연장인 10월 15일까지 기간을 많이 연장해 줬어요. 그 안에만 다시 갚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뭐 거기에 두시든지 아니면 롤오버를 하시든지 그 다음에 또 결정하시면 되겠죠. 그렇군요. 네. 옮기는 거는 뭐 몇 가지 방법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옮긴다는 이야기는 네. 기존에 401k 있는 돈을 나의 개인 은퇴연금 보통 IRA로 이제 롤오버를 한다고 그러거든요. 아, 롤오버. 네. 네네. 이때 이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뭐냐면 돈을 꺼내면 59.5세 전에 페널티 내고 텍스 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것 때문에 사실 망설이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네. 네, 돈을 내가 꺼내는 게 아니고 세금 공제 받은 401k에서 세금 공제 받는 IRA로 옮기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그때는 텍서블 이벤트가 아니에요. 그래서 페널티라든가 네. 세금을 내지 않으시는 거죠. 아, 그렇군요. 네. 이제 그럼 어떻게 옮길 수가 있습니까? 두 가지 방식인데 하나는 지금 가지고 있는 회사 A에서 B라는 회사에 내가 IRA 어카운트를 열고 직접 회사에서 회사로 가는 방식이 이제 디렉 롤오버라고 네, 하는 거고요. 네. 두 번째는 제가 돈을 꺼내서 제 어카운트에 넣고 네. 다시 이거를 제 3의 어카운트에 IRA 어카운트로 옮기는 방법이 있어요. 이걸 이제 인다이렉트 롤오버라고 그러는 거죠. 네. 이게 또 조심하셔야 되는데 이런 경우들 많이 봤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디렉트 롤오버는 기간하고 관계가 없어요. 제가 돈을 꺼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근데 제가 돈을 꺼내서 다른 데다가 옮기는 직접 그 인다이렉트 방식으로 가시게 되면요. 돈이 나온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반드시 IRA 구자나 다른 어카운트로 은퇴형 구자로 꼭 들어가야 되는 룰이에요. 그게 뭐 제대로 안 될 때는 IRS에서 봤을 때는 돈을 꺼냈다는 이야기는 이걸 썼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60일이 지나면 페널티 10% 그리고 그 꺼낸 만큼에 대해서는 연말에 텍스를 내셔야 되는 거죠. 인컴 텍스. 60일 안 지킬 경우에 그렇죠. 꼭 잘 지켜야 되겠군요. 그거 굉장히 그 빈번히 실수하시는 그런 경우들입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럼 이거 저
401k 뭐 IRA 이렇게 막 이제 옮기고 막 이런 거 몇 살 때부터 꺼냈으면 이게 괜찮은 거예요? 모든 그 세금 공제를 받은 네네. 플랜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룰이 은퇴연금으로 쓰시라고 한 건데 기본 룰은 59.5세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돈을 꺼내시면은 일단 텍스는 당연히 내야 되는 거고 그리고 페널티가 있어요. 아하. IRS 10% 페널티가 엑스트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최대한 돈을 미뤄서 그러니까 세금을 미뤄서 모으시라는 그런 원리죠. 그렇군요. 뭐 롤오버 하는 거는 뭐 직장을 몇 번씩 옮길 수도 있잖아요, 1년에. 네네. 이거 뭐 어떤 숫자 횟수에는 상관이 없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401k에서 401k로 옮기실 수 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네네. 근데 직장을 몇 차례 옮겼다고 그거는 관계가 없습니다. 횟수는. 네네. 근데 이제 주의하셔야 될 게 하나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인다이렉트 롤오버가 있잖아요. 네, 인다이렉트. 꺼내서 옮기는 거. 네. 요거는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게 보통 401k에서 IRA로 옮기거나 또는 IRA에서 또 다른 IRA로 옮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401k뿐만 아니라. 그렇죠. 근데 이제 회사에서 회사로 옮기는 방식은 1년에 뭐 2번을 하든 3번을 하든 관계가 없습니다. 네네. 그죠? 그건 딱 프로브가 되는 거니까. 근데 개인이 돈을 꺼내서 옮기시는 거는 네. 한 IRA 어카운트가 1년에 한 번만 해당돼요. 그러니까 음. 내가 IRA 어카운트를 2개, 3개 가질 수도 있잖아요. 네네네. 연금 어카운트를. 네. 근데 그거를 1년에 12개월 내에는 한 어카운트만 내가 돈을 꺼내서 다시 옮기는 방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좀 조심하셔야 돼요. 네. 지금 401k에 대해서 질문 들어오는 것 가운데 이제 이런 고민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냥 놔두는 게 좋은지 롤오버라는 걸 하는 게 좋은지. 네. 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놔두세요. 어떤 사람은 아유 롤오버를 해야죠. 도대체가 모르겠다. 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네. 우선은 뭐가 좋다 나쁘다는 없어요. 이게 결론이에요. 이 돈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 언제 쓸 거냐, 뭐 목표 수익이 얼마냐 이런 거를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거기에 그냥 두신다는 이야기는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회사를 그만두시더라도 제가 거기에 그 어카운트에 액세스가 가능하기 때문에 매니지먼트 하시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으세요. 다만 이제 피나 어떤 그런 플랜의 어떤 프로비전이 바뀔 수 있어요. 그 회사의 그 플랜의 정책이 바뀔 수 있어요. 그럼 그랬을 때는 사실은 저는 이제 회사를 그만뒀기 때문에 결정 권한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회사에서 예를 들면 뭐 인베스트먼트 툴 그 옵션을 바꿨다. 그런데 제가 마음대로 뭐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그 정한 대로만 가야 되는 거죠. 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리밋이 있고 그 플랜에 있으면 더 이상 제가 회사를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 누치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가 이제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계속 저축을 하면서 그래야 이게 이제 나중에 올라갔을 때 더 큰 효과를 받게 되는데 사실은 그 부분을 기대할 수가 없는 거죠. 더 이상 내가 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특징들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롤오버를 하실 경우 이게 좋다 나쁘다라기보다는 내가 그동안 모아왔던 거를 또 내가 원하는 방식에 또는 내가 원하는 어떤 기간을 정해서 새로운 어떤 그 투자처를 정해서 글로 이제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좀 심도 있게 네. 토론을 살짝 좀 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이 롤오버를 할 것이냐 그냥 놔둘 것이냐에 따라서는.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그동안 401k 같은 경우는 주로 인베스트먼트 쪽에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어떤 주식시장이 좋으면 뭐 그 리턴이 많이 좋죠. 올라가죠. 근데 마켓이 요즘처럼 조금 안 좋다 그러면 또 떨어지니까 그런 어떤 그 젊은 분들에게는 오히려 그 괜찮을 수 있지만 이제 50대 후반 정도가 되셔가지고 은퇴를 앞두셨는데 난 좀 안전한 데로 가고 싶다. 그렇다 그러시면은 본인들이 그런 옵션들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롤오버를 해서 가시면 그렇게 또 관리하실 수 있는 리스크 그러네요. 때문에. 나이에 따라서도 선택이 바뀔 수 그렇죠.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나이 얘기를 하니까 이 401k가 나이에 따른 룰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여러 가지 뭐 몇 살 룰, 몇 살 룰 이런 게 있더라고요. 네. 그럼 59.5세까지는 미뤄야 된다. 그리고 또 70.5세라고 많이들 알고 계셨어요. 우리 그 RMD라고 그러죠. Required Minimum Distribution이 있어요. 70.5세부터는 그걸 써야 된다는 거예요. 미니멈이라는 표현을 했으니까 어쨌든 어느 정도는 꺼내야 되네요. 그렇죠. 그 나이가 되면. 네. 네. 근데 여기까지만 들으시고 이제 저희 방송 안 보시면 안 돼요. 70.5세였는데 이게 2020년 1월 1일부로 그게 72세로 늘어났어요. 아, 칼럼에 그 얘기를 썼더니 좀 잘못 썼다고. 네, 그래서 70.5세로 알고 네, 있는데 네. 그 이 대표 그런 식이면 안 네, 돼. 뭐 네, 이런 네. 거죠. 네. 본인께서 이제 내년에 70.1세, 75세가 오세니까. 되는데 매년 조금씩 변하는 룰들이 있거든요. 자꾸 바뀌는 네. 것들이 있는데. 또 한 가지 또 나이에 관련된 룰이 하나 있는데 룰 55라 해서 55세가 넘으시면 사실
예외로 이 돈을 쓰실 수도 있어요. 페널티 아. 없이. 룰 55는 여러분 내가 다니던 회사에서 은퇴를 한 경우 59.5세는 안 됐어요 아직. 근데 55세는 넘으셨단 말이에요. 그럼 원래 59.5세 룰에 해당이 되지 않고 지금 바로 직전에 다니던 회사의 401k에서는 은퇴 자금으로 쓰실 수 있어요. 그게 55세가 넘으시면 쓰실 수 있다는 거죠. 쉽게 해서 한 4년 반 정도를 좀 더 일찍 쓰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룰 55라는데 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의할 사항은 다니던 회사에서 이제 은퇴를 했다. 다른 회사로 가는 게 아니고 은퇴를 해서 은퇴 자금을 쓴다라는 거를 반드시 지키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네. 59.5세도 넘었어요. 네. 아무튼 연세가 계속 올라가요. 네. 그 회사에 계속 다니고 있어요. 네, 네. 자, 그러면은 그냥 거기에는 놔둬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회사에 다니면서도 옮길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좋은 질문이죠. 예, 예. 많은 분들이 지금 이제 이직했을 경우에만 롤오버를 한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난 거기에 지금 60이 넘었는데 그 회사에 지금 돈을 갖고 있는데 사실 내가 조금 이제 뭐 여러 가지 사정상 이 돈을 좀 안전한 데로 옮기고 싶다. 그게 안 되냐 이 질문이시거든요. 지금 갖고 있는 401k 그러니까 회사가 정해놓은 프로비전에 따라 달라요. 제너럴하게는 일반적으로는 59.5세가 지나셨다라고 하더라도 회사에서 그 플랜에서 얼라우를 하지 않으면 나갈 수가 없어요. 근데 회사 그 플랜에서 얼라우를 하시면 내가 회사에 다니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59.5세 이후에 파셜리 일부분 또는 전체 어마운트를 내가 원하는 곳으로 롤오버 해갈 수 있는 그런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요거는 그래서 회사에 네. 401k 담당하시는 그죠? HR이나 회사의 담당자에게 꼭 문의를 해보셔야겠죠. 가입하신 분들이 사실 잘 알기 어려운 부분들이 좀 많이 있긴 있네요. 네, 잘 신경을 안 쓰세요. 네. 저희도 기업연금들을 많이 관리해드리고 있는데 일단 가입하실 때 제일 궁금해하시는 거는 매치 얼마 해주는데 뭐 이런 거. 그렇죠. 그리고 매치 안 해주면 별로 관심 없어하시고 사실은 매치 안 해주더라도 그 본인한테 개인 세금 혜택이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한번 신경 쓰셔야 될 부분이죠. 그렇군요. 네. 물론 개인의 어떤 지금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서 다 아마 어떻게 나아가야 될 방향은 다르실 거라고 분명히 생각이 됩니다. 결론을 좀 내려보면 401k 롤오버를 마음에 염두에 두고 있다는 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절차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여기에 두는 게 좋다, 가져가는 게 좋다, 나쁘다 이런 거는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다만 내가 앞으로는 이 지금 모아온 펀드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하시고 그 옮겨가는 과정 거기서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미스테이크 같은 걸 줄이려면 아메리스 파이낸셜에 많은 또 어드바이저 분들도 계시고 우리 에이전트 분들도 계시니까 그분들에게 상의하시고요. 뭐 제너럴리 궁금한 게 있으시면 저희 이메일 인포 대표 이메일로 거기에 또 인콰이어를 해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아메리츠 파이낸셜의 브라이언 리 대표와 함께 401k 롤오버에 대한 것을 좀 알아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편에는 어떤 거 좀 말씀드릴까요? 은퇴연금 시리즈니까요. 요즘에 많은 분들이 그 401k 롤오버 하시면서 개인 은퇴연금으로 가실 때 어뉴이티를 많이 얘기하세요. 어뉴이티. 네, 그래서 개인 연금 어뉴이티 중에서도 인덱스 어뉴이티라든가 여러분들이 조금 공부하시면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내용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이게 알쏭달쏭해요. 네. 예.